자, 이렇게 연출자분들과 출연자분들 여러분께 다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정창영 프로듀서와 임경식 프로듀서께 인사와 함께 언더19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능본부의 정창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더19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10대들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거든요. 10대들이라 하면 항상 새롭고 도전 의식이 강한 그런 친구들로만 좀 구성되어 있고, 보통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펼쳐나갈지, 그런 모습들을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아이돌 서바이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경식 PD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아들이 셋인데 57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10대들이 저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10대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정말 재밌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애국하고 계시는 임경식 PD도 배웠고요. 다음은 김소연 씨부터 이제 소감과 함께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어떤 다짐 같은 거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MC로 언더19을 함께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진행을 맡겨주셔서 왜 저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언더19에 저도 속하기도 하고 만으로 19살이니까 또 약간 참가자들의 시선에 좀 더 맞춰서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디렉터님들이 잘해주시고 또 친구들이 정말 잘해서 저도 보는 내내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보시는 재미가 많은 예능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소연 씨였고요. 언더19의 MC였습니다. 다음에 소유지 씨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언더19에 보컬 디렉터로 합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10대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할 건데 굉장히 재밌는 일도 많았고, 아직까지는 좀 제 나름대로는 마음이 아픈 일도 좀 있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더 즐거운 일들, 재밌는 일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크러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러쉬고요. 이번에 언더19 보컬 디렉터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제가 사실 처음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전에 10대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그런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 정말 친동생들처럼 아껴주면서 열심히 이 원석들을 다듬어 준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자 씨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다이나믹 듀오 최자입니다. 이번에 언더19의 웹 디렉터로 참여하게 됐고요. 이 친구들이랑 저희도 이미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끼리 만들어낸 이야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개코 씨. 네,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화석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네. 네, 힙합계 암모나이티지요? 네. 일단 저희도 사실 데뷔가 이제 19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한 만큼 지금 이 아이들이 19살 이하의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멋지게 성장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 참여하면 할수록, 저희가 방송을 촬영하면 할수록 정말 매력적이고 재능이 정말 넘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랩을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여기 있는 게 놀랍고, 그래서 앞으로도 프로그램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거를 좀 같이 지켜보시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디렉터 은혁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의 은혁입니다. 저는 퍼포먼스 팀의 디렉터를 이번에 맡게 됐고요. 언더 19이라는 프로그램이 저에게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게 제가 데뷔했을 때 나이가 19살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고 또 제 연습생 생활을 떠올려 봤을 때 옆에서 이제 어떤 선배님들이나 어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주느냐 어떤 이런 조언들이 굉장히 그때는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최대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 친구들을 좀 보면서 뭔가 초심을 저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한번 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가자들과 디렉터들 모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리라 믿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브릿지경제 조은별 기자고요. 먼저 이거 오디션 프로그램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언더 19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하의 이제 10대들이 나온다. 그거 외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고 아무래도 이제 10대들이 나오고 보니까 초등학생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 뭐 합숙이나 이런 걸 할 때 뭐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또 청소년 보호법에 당연히 맞추겠지만 어떻게 이제 의거해서 합숙 생활 하시는지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 설명 부탁드리고 은혁 씨한테도 질문 드릴게요. 19세에 데뷔를 하셨으면 10대 연습생 생활 하셨을 텐데 그 연습생 생활 하셨을 때랑 지금 20대들 모습 보면은 좀 어떻게 다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하고 저희들의 차별점이라 그러면 일단 한정 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단 세 파트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의 구성 요소가 제가 감히 그냥 분석해 본 결과 퍼포먼스, 랩, 보컬로 이제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여타 아이돌 프로그램들은 그냥 뭐 연습생이라든지 아니면 참가자들을 다 뽑아서 그냥 한 트레이닝 시스템에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 친구들의 특장점들을 다 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보컬을 하는 친구들은 보컬을 잘할 뿐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들도 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보컬을 제일 잘하고 랩하는 친구들은 랩을 잘하지만 또 다른 특장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잘하는 자신들이 자신 있어 하는 부분들을 좀 파트를 저희들이 조금 나눠놨어요. 그래서 랩 파트 19명과 보컬 파트 19명 그리고 퍼포먼스를 잘하는 친구들 19명 저희들이 볼 때 그리고 본인들의 자신 있는 부분들을 해서 이 파트에 너희들이 참가하겠느냐 그럼 그 부분에 참가하겠다. 그리고 초반에는 그 파트별 경쟁 구도가 조금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솔직히 어떻게 성장하나 할지 모르는데 굉장히 저도 재밌어하는 부분이 이 친구들을 만약에 조금 셔플했을 때 어떤 모습의 아이돌의 그룹이나 유닛이 나올지 굉장히 좀 그 모습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중반부 후반부 넘어가면서 이 친구들 성장하는 모습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도 굉장히 조금 궁금한 부분이고요. 굉장히 저희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좀 파트별로 강화되어 있는 그 디렉터들하고의 그 티칭 방법 아니면 트레이닝 방법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부분들을 학교 어떻게 보느냐면 저희가 합숙은 그 금요일까지 학교 가고요. 오후에 소집을 해서 합숙할 수 있는 주는 보통 주말을 통해서 합숙을 하고요. 그리고 그 어쩔 수 없이 주중에 그 공연들이나 아니 촬영돼 있을 때는 공문들을 보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친구 이번에도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어떻게 촬영이랑 겹쳤는데 다 시험 보게끔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다 결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충분한 부분들이고요. 그 안에서도 보통 본인들의 의사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율에 좀 맡기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답이 되셨나요? 네, 고개를 끄덕하셨습니다. 네, 제가 10대 시절을 정말
연습생 생활로 지내면서 그때 제가 보냈던 10대 그 연습생 생활은 사실 굉장히 지금에 비해서는 뭔가 배울 수 있는 이 조건이나 아니면 상황들 뭐 그런 시스템들이 이렇게 다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친구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 핸드폰으로 그냥 뭐 유튜브 같은 거 통해서도 뭐 쉽게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도 하고 직접 어디 배우러 다닐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또 뭐 회사가 아니 그 연습생 그 회사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본인의 어떤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럽다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그 불리한 점이라고 한다면 요즘 이제 아이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꿈을 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희 때보다도 경쟁은 훨씬 치열해진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이제 많은 우리 친구들이 꿈나무들이 이렇게 또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고 꿈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그냥 실력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가진 어떤 색깔이나 개성을 진짜 잘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이 친구들이 지금 언더19에 있는 우리 그 예비돌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이거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게 나이가 어린 친구일수록 더 잘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첫 녹화를 하면서 다들 깜짝 놀랐는데 키드 친구들이 상당히 실력들이 뛰어나서 많이 놀랐고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기대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답변이고요.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앞쪽에 제가 이제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왼쪽을 보면서 내려오시면요, 손을 이렇게 든 먼저 하셔가지고요, 먼저 하고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언더19 이제 10대 프로그램인데 보면은 만 나이로 다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98년생은 20살이라서 이 20살인데 이제 98년생 친구들을 참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만 나이로 표기를 하셨는지, 왜냐면은 이제 또 막 12살, 13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중학생의 친구들도 있어서 그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초등학생인 줄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놀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속사가 있는 친구들도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소속사를 비공개로 하신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글로벌 아이돌 프로젝트여가지고 여러 해외에 있는 여러 친구들을 모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언더19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이라는 거 개념보다는 지금의 우리가 쓰는 그 나이의 개념이지만 실제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할 때 언더19이라고 하면 저희의 만 개념이었거든요. 또한 이제 그 얘기를 시작했을 당시에 과연 그걸 만이라고 하면은 월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오디션을 시작한 시점도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가 되면서 방송 시점도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통일로 되어 있는 나이,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는 그 나이, 그 언더19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는 98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지금 있는 친구들의 나이를 정한 것입니다. 네. 뭐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건 3월, 4월부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을 캐스팅하고 뭐 접수받고 이러다 보니까 만 나이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98년생 그 당시에는 기획할 단계에는 19살인데 기획하면서 제작하면서 넘어가면서 이 친구들이 20살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모집 공고를 보시면 98년생까지는 참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획 단계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이게 만 나이로 뭐 하든지 하면 기본 나이로 하면 20살 넘어버리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짓기에 만이 아니고 98년생까지 모집을 한다.
그리고 만 나이를 포기하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오해받는데 아까도 저기 조 기자님이 얘기하셨는데 초등학생은 없고요. 중학생 1학년도부터 그래서 14살부터 아까 98년생까지 받는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지원자들을 그렇게 넓혀놓은 상태고 소속사를 안 밝힌 거는 그냥 그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 솔직히 어느 대형 기획사다. 그러니까 연습생들은 조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참가 의사를 물어봤을 때 분명히 참가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2008년도부터 음악 프로를 쭉 해오다 보니까 솔직히 그 소속사 베네핏, 소속사 이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센티브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소속사 연습생, 어느 소속사 출신이라 그러면 일단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친구 실력 좋겠지, 잘 생겼겠지. 그래서 그런 그 친구들, 이 10대 친구들을 위해서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소속사를 제외시키고 다 출연을 합니다. 뭐 저희들이 일부러 안 밝힌 이런 건라기보다는 이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JYP, SM 출신 연습생이라 그러면 일단 팬덤이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조금 몰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제하고 일단 공평하게 이 친구들 57명들한테 똑같은 시선으로 좀 봐주세요. 우리 57명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랩 잘하는 친구들 57명이 다 있으니까 공평하게 봐주시고 첫 대면부터 첫 인상부터 이런 친구들하는 선입견을 좀 안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소속사라든지 어느 출신 뭐 연습생이란 뭐 개인 연습생 이런 거 뭐 다 배제를 시키고 나이와 이름 가지고만 승부를 거는 게 저희 언더 19의 내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쪽에도 기자님 손을 들어주셨었죠?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같은 질문이셨습니까? 뒤쪽에 기자님이 손을 잠시만요. 먼저 들어주셔가지고요.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여움을 좀 가라앉히시고. 안녕하세요. 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고요. 이제 여기 팜플렛 보면 내 손으로 직접 뽑는 아이돌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몇 명을 어떻게 뽑아서 어떤 그룹을 만드시는 건지는 안 나와 여기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설명이랑 그 친구도 그렇게 만들어지면 또 추후 활동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57명을 뽑으셨잖아요, 제작진이. 어떤 기준으로 그 친구들을 또 선발하셨는지가 두 번째 질문이고 또 세 번째 질문은 지금 지상파 3사에서 또 최근에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 혹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론칭시켰거나 론칭시키는데 아까 팀별 강화라고 말씀 주셨는데 뭐 그 밖에도 언더 19만의 재미 포인트가 있다면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실 게 또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잘 되면 그럼 시즌 2는 여자인 친구들이 나오는 건지 이렇게 총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감독님들이 아주 많은 질문을 받으시네요. 임경식 PD가 답변해 주십시오. 뭐였죠?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몇 명 뽑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57명 중에서 9명을 뽑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어떤 아이돌이 나올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셨던 친구들 보면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컬, 랩, 퍼포먼스를 하는 친구들의 성향이 굉장히 달라서 팀마다의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은 이 중에 어떤 팀이 더 많이 그 마지막 최종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랩이 많이 있는 팀이 된다면 또 다른 어떠한 새로운 팀이 될 것 같고 보컬이 많다면 또 어떤 지금에 없었던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 퍼포먼스가 많다면 또 다른 그래서 어떤 조합이 될지 굉장히 궁금하다는 것이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였나요? 두 번째는 선발 기준입니다. 선발 기준은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매력이라는 게 뭐 디렉터님들 많이 얘기하셨지만 잘하는 분들은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지원했을 때 잘한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자기 것을 하느냐는 느낌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걸 갖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것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많이 봤고요. 실제로 그런 가능성을 보인 친구들이 사실은 촬영이 몇 주 되지 않았지만 그 기간 내에도 굉장히 성장하는 게 보여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지상파 3사의 오디션 프로그램과 차별점 및 매력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여쭈었습니다. MBC에서 하니까 다르고요. 제일 채널이 제일 다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10대라는 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떠한 형식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지만 저는 10대가 하는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제작진도 예상하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 프로그램만의 특징이고요.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큰 거는 제작진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 힘든 부분보다 아이들을 볼 때 사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새 아들의 아빠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에너지들이. 그런 에너지들이 저희가 좀 많이 담아서 시청자들한테 보여드리면 이것이 그냥 오디션이 아니고 또 다른 성장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시즌 2의 여학생 버전이 등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즌2 잘 되면 저희도 좋으니까요. 응원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YG 엔터테인먼트를 떠올리게 하는 임경식 PD의 답변이었습니다. 상관없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조금 이따 다시 드리고요. 질문 순서대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데일리 이승록 기자입니다. 그 정창영 PD께 3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그 MBC에선 그 위대한 탄생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 만드시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원어원이 배출된 그 프로듀스 101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교복을 입은 컨셉이라든가 그 3개 파트로 나눈 것 외에 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일반인 출연자들이 이제 과거 논란이 좀 종종 있었는데 좀 제작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나는데 끝에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그 뭐 출연자분들에 대한 출연자 뭐 논란 있는데 저희 작가분들이 과거사 진상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었고 출연자분들하고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친구들한테 알 수 있는 거죠. 진솔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 57명의 엔트리 중에서 3명에서 5명 정도는 바뀐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굉장히 그 10대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부분도 세심하게 기울여서 한 달 정도 걸리면서 제작진들하고 작가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그 처음 했던 엔트리 말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필터링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좀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논란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들을 나누고 교감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한 3, 4월부터 시작이 돼서 굉장히 생각보다 조금 길게 기획이 됐었거든요. MBC에서. 그러면서 초반부에 그 캐스팅된 친구도 있고 후반부에 캐스팅된 친구도 있는데 그 초반부부터 캐스팅된 친구들은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들어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차별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위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12년에서 13년 말 넘어갔을 때 위탄 3를 제가 그냥 중간에 들어가서 같이 서창만 부장님이랑 같이 했었었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망했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 시청률도 보시면 시즌 1부터 3까지 제가 시즌 3 때만 잠시 같이 연출을 했었는데 15부터 20 몇 가지 굉장히 시청률이 굉장히 폭발을 했었어요. 단지 이 우승했던 친구들이 다른 타 오디션 출연자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나 소속사라든지 앨범에서 성공을 못했다 뿐이지 그 친구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왜 또 오디션을 하면서 어떤 차별점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지금 굉장히 트렌드 자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감히 얘기 드리는데 대국민 오디션이었고 이번에는 어떤 차별점이 있냐면 저희 친구들은 제가 3가지의 특징적인 그 메리트 때문에 뽑았어요. 어떤 친구들은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스타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가능성을 보고 뽑았습니다. 이 3파트를
포인트로 저희가 뽑았거든요. 실력 있는 친구는 자기가 실수를 안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높은 포지션에 올라갈 거고, 스타성이 있는 친구들은 투표 시스템이나 팬덤이 상상이 돼서 이 친구가 올라갈 거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성장할지, 아까 임경식 PD도 얘기했지만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친구들을 뽑았었고요. 그 탑 프로그램 오디션하고 다르다고 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저희들은 오디션이라기보다는 서바이버에 가깝습니다. 1회부터 4회에서 5회까지는 탈락 미션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충분한 데 시간을 주고요. 충분히 방송에서 자기들의 매력을 어필할 시간을 충분히 저희는 제작진들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못 살리면 이제 순위에서 조금 낮은 그레이드를 받는 거고요. 높은 그레이드를 받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서바이버에서 좀 살아남는 부분이고요. 그게 조금 탑 프로그램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진화되어 있던 부분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4세대 오디션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아마 내용을 조금 보시면 다르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까 뭐 굉장히 시각적이나 아니면 내용적이나 굉장히 다른 시도를 했고, 저희 그리고 아직은 조금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디렉터님들하고도 뭐 뭔가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이 쓸 수 있는 무대라든지 아니면 뭔가 참여할 수 있는 무대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아마 중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좀 긴장감 있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있었죠? 손이 갑자기 막 하나 있고 제 순서대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김현지 기자라고 하고요. 저도 PD님께 질문인데요. 그래서 우승자 혜택이 어떻게 되고, 또 이렇게 최종 데뷔를 하는 아이돌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며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최종 멤버 선정에 있어서 온라인 투표를 받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식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최종 멤버는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데, 정해놓은 바는 9명이 최종 올라갑니다. 마지막 14회 때 19명이 파이널 미션에 올라가고요. 19명 중에서 9명이 데뷔조로 선발이 될 겁니다. 이 친구들은 저희가 같이 공동 제작하는 회사와 같이 전속 계약 17개월이고요. 5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갖고 전속 계약 12개월 정도의 활동 계약을 할 거고요. 물적, 양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대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멤버 선정 방식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정 방식은 우리 임경식 PD님이. 비밀인데 말해도 될까요? 영업 비밀인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대국민 투표 방식이고, 그 아이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고 성장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이 뽑아주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네, 나중에 공개했는데 별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예, 주의하시고요. 예, 다음 조은별 기자 다시 질문. 예. 괜찮습니까? 예, 같은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예, 저쪽에 계신 기자님께 갔다가 그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동아닷컴 곽찬수 기자입니다. 우선 점점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멘토분들께 디렉터분들께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각 파트마다 그 디렉터분들마다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비 아이돌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이미 첫 방송 전이라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해주시겠지만, 각 파트마다 좀 눈여겨볼 만한 친구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눈이 가는 친구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디렉터분들이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림 차순으로 갈까요? 오름 차순으로 갈까요? 장유 유서로 갈까요? 아니면 데뷔 순으로 갈까요? 예. 데뷔 순으로 한다면 지금 저기 화석들이 계시니까. 자, 개코 화석님의 먼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예. 글쎄요. 일단 랩팀은 아직 나이가 어린 친구들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음악적으로나 랩적으로 이렇게 막 능숙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은 일단 가능성하고 그리고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매력 그리고 어쨌든 결국에 마지막에는 9명이 팀을 이뤄서 활동을 해야 되는 컨셉이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단체 무대를 섰을 때 그 구성원으로서 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랩 실력의 완성도 부분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능력 안에서 좀 계속 옆에서 좀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디렉터를 하게 된 거고요. 되게 재밌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랩팀에서는 이렇게 군무 실력이 월등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냥 개개인의 캐릭터, 매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되게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보는 중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애들이 많다라고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특별한 한 멤버를 저희가 누가 좀 튄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좀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판단력이 조금 흐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친구가 진짜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섣부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랩팀은 굉장히 재밌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데뷔를 하신 분이 솔지 씨지요. 예, 만 17세에 데뷔하셨으니까 솔지 씨께서 그렇습니까? 예, 다손이는 데뷔로 안 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솔지 씨께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시는지 또 눈여겨볼 친구는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담하시는 거 아니죠? 저희 네. 이제 보컬 팀은 제가 대표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앞서 이제 선배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애티튜드 부분이라던가 팀 활동을 할 때 갖춰야 할 인성적인 부분을 저는 제일 많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성도 강하고 본인들의 이제 끼라던가 충분한 이제 욕심들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팀 활동을 할 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저도 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금 이제 저희 보컬팀 친구들을 봤을 때 보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지 궁금하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딱히 누구 한 명, 누구 두 명 이렇게 꼽으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가능성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혁 씨도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요즘에 그 전체적으로 우리 10대 친구들의 실력이 퍼포먼스, 랩, 보컬 전부 다 이게 상향 평준화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실력들이 좋고 이미 사실은 지금 데뷔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출중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제가 무언가를 가르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사실 요즘 퍼포먼스를 잘하는 K-팝 그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짜 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보이면 그 친구를 정말 그
잘 성장하는데 뭔가 정말 빛이 날 수 있도록 잘 돋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옆에서 끌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친구들도 있으면 좀 옆에서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나 가능성을 옆에서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그냥 디렉션을 해주는 그런 좋은 디렉터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보석들을 좀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뭐 지금 누가 어떻다 뭐 이렇게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뭐 저랑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어떤 친구가 또 어떤 활약을 할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앞쪽에 기자님께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먼저 드리고요. 네, 오마이뉴스 김윤정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좀 이게 10대, 그러니까 왜 10대인지가 우선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 데뷔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연습생 친구들이 10대이기도 하지만 이건 이미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아직 되게 뭐 만 나이라고는 하지만 되게 어린 나이에 얼굴이 오픈된 상태에서 이렇게 연습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요즘에 아직 뭐 20대 한 23밖에 안 된 친구들이 뭐 연습생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다시 뭐 꿈은 이루지 못하고 다른 일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나이 때문에 뭐 데뷔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아직 어린데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지적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 너무 나이에 초점을 맞춘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온다, 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게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도 좀 있거든요. 좀 새 아들의 아버지라고 하셨으니까 좀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되신 부분은 없는지 왜 10대인 건지 좀 이런 부분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디렉터 분들께는 좀 어린 연습생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데뷔하기 전이나 뭐 무명의 때 생각들이 좀 많이 나셨을 것 같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또 뭐 정확하게 뭐 어떤 연습생이라고는 말씀을 해주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관건은 이 중에 제2의 강다니엘이 나올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초점인 거잖아요. 그래야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 수 있을 거고 팬덤이 형성돼야 하니까 보시기에 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우리 연습생들은 이런 점이 좀 눈에 띈다. 이런 점이 좀 스타성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아들의 아빠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뭐 오디션을 볼 때 사실 처음에 오디션을 볼 때 제 감정이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들을 평가하고 이 친구들의 운명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새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보면서 좀 달라졌어요. 어떤 면이 달라졌냐면 이 친구들은 정말 이게 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떠한 반대가 있는 친구도 있었고 혹은 지원해 주는 친구도 있었고 훨씬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여기에 달려왔던 것은 그 친구는 그거를 정말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최대한 그 장을 잘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쪽으로 사실 마음을 좀 바꿨어요. 그럼 사실 저희 큰아들이 중3인데 저희 큰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저희 큰아들이 시험을 망쳤을 때 그래 너는 그러면 정말 뭘 하고 싶은지 애들을 보니까 이때는 조금 이걸 못하더라도 금방금방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늘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디션 프로그램의 아이들을 볼 때와는 달리 지금의 마음의 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친구들이 지금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10대여서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들이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우리가 장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강다니엘이 나올까요?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서 저희 웹팀은 일단 되게 정이 가는 친구들이고요.
모르겠어. 제2의 강다니엘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시청률 측면에서 이 친구들이 캐릭터적인 입체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끼리 만들어가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아마 시청률을 좀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정이 넘치는 오디션 프로그램. 네. 그리고 뭐 파티별로 우리 참가자들 이런 뭐 강점이 있다 이런 점이 있었죠. 제가 볼 때는 그 제2의 강단이 나올까라는 거는 좀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언더 19에 누군가가 나올까를 전 더 재밌게 봐주셨으면 고맙고요. 그러니까 누구 비교 대상이라기보다는 언더 19만은 또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션이나 서바이벌 형식을 빌렸다 뿐이지 여기에 출연하고 성장해 나가는 이 친구들은 다른 색깔의 다른 모습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왜 10대냐는 질문을 좀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10대에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그러니까 영리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이 때는 조금 실패해도 빨리 자기 인생을 다른 거를 찾을 수 있고 저희들은 솔직히 조금 슬픈 프로는 아니거든요. 즐겁고 재밌고 너 오늘 어땠어? 이렇게 이제 막 합숙소에서 물어보면 정말 감독님 너무 재밌어요. 마치 수련회나 이런 뭐 캠프 온 것처럼 너무 즐거워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은 아직 실패를 예를 들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요.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실패를 한다 그러면 다시 또 자기 자리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0대를 선택했다고 저희들은 과감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전에 연습생 때 느낌이 뭐 들었다 10대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디렉터분 한 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10대 연습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들 보면서 그때 생각이 실제로 많이 나긴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녹화하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10대였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 같았으면 나왔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도전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친구들에게 아까 그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도전할 수 있는 그 길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직 어리고 그래서 꼭 이 언더 19에서 혹시 뭐 탈락하거나 뭐 그런 친구들도 포기하지 않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또 새롭게 계속 10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도전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언더 19을 통해서 데뷔하는 친구들도 이 언더 19에서 데뷔를 한다고 해서 또 거기서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진짜 그때부터가 이제 또 시작이기 때문에 데뷔를 하게 되면 또 넘어야 할 산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뭔가 마음가짐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좀 잘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10대를 떠올려봤을 때 그런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친구들에게 저도 큰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좀 질문을 더 받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맞춰달라고 지금 좀 요청이 와서 다른 스케줄들이 있어가지고 좀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19는요 11월 3일에만 저녁 6시에 방송이 됩니다. 좀 길게 이렇게 편성이 잡혀 있고요. 이후부터는 토요일 저녁 6시 25분에 방송이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인사드리고 오늘 제작 발표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3일 저녁 6시에 첫 방송됩니다. 언더 19에 대한 많은 관심과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언론